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당해왔던 직원이 끝내 살해당했던 사건. 여러분 생생히 기억나실 겁니다. 이틀 뒤면 그 사건이 발생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내 가족도 스토킹의 피해자입니다. 이 잔인한 범죄에 엄벌을 요청합니다. 호소하면서 숨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성을 스토킹하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이 피해 여성은 이미 신고를 했고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었고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매일 차고 다녔음에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사건. 특히나 그 살해 현장을요. 피해자의 어머니와 딸이 목격해서 더 충격을 줬었는데요. 더 충격을 줬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해자의 사촌 언니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는 봤어도 피해자 측에서 그 피해자의 신상, 뭐 사진이며 이런 것들을 먼저 공개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어떤 심정, 어떤 이유였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어린 조카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었는데, 잠시만요. 우리 숨진 피해자가 이혼을 하고 딸을 혼자 키우고 계셨죠? 네, 친정엄마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숨진 거니까 이 딸을 생각해서 어린 조카를 생각해서 언론에 최대한 나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언론과 접촉해서 저희 이야기를 내보내는 거였고, 형량을 최대한 많이 받아주는 게 어린 조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진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정당한 처벌이 내려져야겠다. 그러려면 이 사건이 좀 많이 알려져야겠구나 생각해서 나서셨단 말씀이네요. 네. 예. 이제 공판이 한 일주일 후면 시작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9월 19일이면 첫 공판이에요. 자,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었는가 궁금하실 분들이 계셔서요. 조금 떠올리는 게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건의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7월 17일 새벽 5시 50분 출근길에 변을 당한 거라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아이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근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22년 6월에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났고요. 예. 제가 동생에게 아주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6월이 사귄 시점이고 음. 12월이 은총이가 다니던 회사에 은총이의 권유로 같이 입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다니던 회사에 그 남성이 입사를 하게 됐어요. 소개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직장 동료가 된 거네요? 네, 같은 직장 동료가 되면서부터 집착이 더 심해졌고, 음. 이런 집착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선물을 갖다 놨는데 왜 너는 고맙다는 얘기를 그따구로 하냐? 지금 나를 이용하다가 버리는 거냐? 그리고 사촌 동생은 너가 싫어서 헤어진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지만 이 가해자는 자꾸 은총이가 자기를 이용하다 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통화 내용을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성이 거부를 한 거군요. 네, 심하게 거부를 했죠. 예. 그래서 차량 안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고 어. 양쪽 팔을 집중적으로 한 부위를 때렸더라고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동생이. 그 그래서 폭행 네, 이 정도 폭행이면 이거는 뭐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될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신고가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 폭행에서는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 아마 방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쪽에서 맞고소가 들어왔고, 쌍방이 됐군요. 쌍방 네, 폭행. 예. 그래서 때는 고소를 취하했고, 두 어. 번째 5월 달에 있었던 것은 스토킹과 함께 그 폭행도 같이 고소를 했었던 네. 부분이었는데 6월에 팀을 다른 데로 옮기기로 전환을 하면서 음. 이제 합의가 됐다고 동생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제 고소를 취하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 폭행 사건이 있고 뭐 고소가 있고 취하가 있고 이런 뒤에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집착과 스토킹은 더 심해졌다면서요. 네, 더 심해졌고요. 6월 1일 날 아마 저녁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개인적인 사적인 사진으로도 바꾸고 SNS에도 그 사적인 사진들을 도배를 해 놨어요. 사적인 사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둘만이서 봐야 될 그런 은밀한 사진들이었고, 사진들, 네, 비밀스런 예. 비밀스러운 그런 사진들이었고, 음. 또 이게 문제가 된 게 처음 연애를 할 때 네. 비공개 연애를 하기로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바람에 아. 직장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우리 피해 여성은 직장 안에서 비공개 연애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지켜왔던 건데 이 네. 순간에 그걸 사진을 올리면서 그냥 다 세상에 공개해 버린 거군요. 네. 그런데 동생의 위치가 그냥 일반 사원이 아니라 네. 30명 이상의 팀원을 거느리고 있는 예 팀장이었고 예. 이 직장이 13년을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서 조심을 했던 부분인데 음. 피해자는 자신이 별로 잘나지 않아서 공개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해 의식이 있었군요. 왜 네. 우리 연애를 공개 못 해? 근데 이미 지금 헤어진 뒤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에게 가족들이 보내주신 두 사람 간의 카카오톡 내용, SNS를 주고받았던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 그 가해자와 지금 숨진 피해 여성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에, 우리 헤어졌잖아. 제발 좀 내려줘. 하니까 그 남성이 넌 아니겠지만 나한테 너는 내 전부였어. 그러자 네. 여성이 헤어졌는데 집 앞에 찾아오고 출근길 1시간 내내 따라오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서 괜찮냐고 걱정하는 이 상황에 그걸 왜 물어? 너무 무섭고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자 남성이 간절하게 기회 달라고 빌었잖아. 그래도 싫어? 이렇게 애원하며 매달린 적도 없고 정말 정말 싫어? 계속 이런 식이네요. 네. 계속 정말 집요하게 다시 만나겠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 정말 집요하게 그런 질문을 몇 차례씩이나 했어요. 이때 네.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우리 피해 네. 여성이 그 절박한 심정들을 좀 호소한 게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이 저희 가족 입장에선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네. 동생은 아마 심각성을 느끼고 가족들이 위험할까 봐 음. 왜냐면 가족들이 알면 분명히 나섰을 거니까 이 일을 되게 조용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혼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혼자 그렇게 있다가 간 것 같아서 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가족들은 그 폭행 사건 있고 나서는 그냥 정리가 됐구나. 부서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정리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네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집요한 스토킹이 계속 이어지고 또 집 앞에까지 나타나자 참다 못한 피해 여성이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때 가해자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 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됐다는 말인가요? 그 후에는 스마트워치를 이제 지급을 받고 한 달 동안에는 네.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스마트워치도 받고 접근 네. 금지 명령도 내려졌으니까 이제는 좀 네. 안전하겠구나 생각하셨겠네요. 네. 예. 그래서 뭐 그거를 받아서 반납할 때까지 뭐 스마트워치를 한 번도 누른 적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알고 봤더니 13, 14, 15, 16, 17 모두 그 사건이 일어나기 5일 전에 모두 집 앞에서 와 있었지만 동생은 몰랐던 거죠.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일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건 벌어지고 나서 알고 보니 네. 눈엔 안 보였지만 그 근처에 계속 머물고 네. 있었어요. 어휴. 네. 그런데 이게 우연치 않게 네. 13일은 동생이 그 경찰서에 가서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날이었어요. 반납해야 되는 날은 아니었지만 예. 네, 가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반납을 했어요. 7월 13일에 스마트워치를 자진 반납하고 네. 사건은 7월 17일에 터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피해자의 엄마가 집안에서 계시다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네. 처음에는 아이가 장난하는 정도로 작게 들렸는데 네. 두 번째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땐 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속옷바람 차림으로 밖에 나갔을 때 예. 이미 딸은 쓰러져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가 얼굴을 겨냥해서 칼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엄마는 이렇게 막았는데 딸을 못 지르게 막았는데 네. 그 사이에 자고 있던 손녀가 계속 바깥으로 나왔던 상황이었던 거죠. 피해자의 딸, 어린 딸이 딸, 6살 네. 딸이 이제 그 소리 듣고 막 딸도 나왔어요. 예. 네. 딸도 나와서 작은 엄마는 딸도 보호해야 되는데 손녀가 다칠까 봐 음. 그 막던 칼을 못 맞고 손녀 쪽으로 가는 몇 발자국 그 뒤에 아마 동생을 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엄마는 손녀가 이제 이쪽으로 놀 수가 있고 예. 그 장면 목격하는 게 안 되니까. 막아야 안 되니까. 되니까 네, 얼른 집에 들어가서 112에 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6살 딸이 엄마가 지금 흉기에 위협당하는 거를 보게 될까 봐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할머니는 그쪽으로 갔고 그 네. 사이에 그 남성은 피해 여성을 찔렀고 네. 당연히 어머니한테는 생생한 장면으로 기억이 나실 테고 혹시 그 어린 딸도 뭔가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도 너무 마음에 쓰이네요. 일단 그 사건 이후에 딸이 이제 아빠한테 갔어요. 예. 친아빠한테 갔는데 네. 아빠의 할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데 아이가 갑자기 목욕을 하다 말고 나 엄마 잘못된 거 안다고 그렇게 6살이.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혹시 할머니가 통화 내용 한 거 뭐 들은 거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아니라고 내가 본 거라고. 봤군요, 그날. 네. 아이고. 그 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되나 이것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한 가족이 이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눈물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놓인 이 가족. 지금 이 피해자 가족이 가장 바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엄벌에 처해지는 건데 네. 살인은 거의 저희가 예상할 때 10년, 그다음에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 3년, 그다음에 스토킹에 대해서 5년 하면 18년인데 기본이 이 정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설마 이거밖에 안 받겠어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다 뒤져봤을 때도 거의 이 형량들이었던 거죠. 그 정도면 피해자 측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양형 기준이다, 형량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예. 최대한 많은 형량을 받기 원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보복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살인을 넘어선 보복 살인이다. 네. 보복 살인이니까 언제든 저희한테 출석 후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지금 이렇게 나서서 언론도 접촉하고 제가 지금 선두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무섭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내일 모레면 1주기입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또 유사한 사건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들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오늘 이 어려운 인터뷰 나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유심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벌어진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